KBS 시사기획창이 주말에 방송이 됐습니다. 이번에 보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 관련된 소송을 다뤘었는데요. 제작진이 직접 정 씨가 지목을 한 검찰 관계자, 여기서 정 씨는 동업자, 최 회장의 동업자입니다. 검찰 관계자를 만났고 이 간부가 특수활동비를 모아서 갚았다는 보도들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목은 유검무죄 17년의 소송. 이 시사교육 창을 취재한 홍사훈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목이 유검무죄 17년의 소송입니다. 검찰이 뒤에 있으면 있는 죄도 없어진다. 옛날 유전무죄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걸 좀 패러디해서 유전무죄보다 더 무서운 게 유검무죄다라고 저희가 뭐 나름대로 좀 네이밍을 좀 한 겁니다. 네. 17년째 소송이 지속된다는 건 좀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송이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한 11번 지금 고소고발이 양쪽에서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 있었던 건 2003년에 지금 송파구 오금동에는 그 대형 스포츠 센터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게 대형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스포츠 센터가 이제 망하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채권에 대한 이권 때문에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된 거죠. 예. 시사교육 창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게 된 계기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뭐 특별한 계기보다는 제가 시사교육 창에 있다 보니까 시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 프로그램 아닙니까? 명색이 시사 프로그램인데 그때 한참 뭐 MBC에서도 그렇고 뉴스타파에서도 그렇고 몇몇 언론에서 이 윤석열 총장 그 처가 쪽에 대한 과거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 요게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안 다루고 어떻게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뭐 그래서 좀 늦었죠. 뭐 사실 저희가. KBS가 좀 늦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루긴 했었는데 시사교육 창에서는 어디서부터 그러면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 윤석열 그 총장의 장모 최모 씨죠.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제 김건희 씨 부인 그 두 분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과거에 많이 했어요. 주로 부동산 관련된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큰 돈을 모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패턴이 비슷합니다. 패턴이 비슷하다. 예, 사업의 패턴이 일단 그 이른바 그 부동산의 관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이른바 꾼 그리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 꾼을 동업자로 일단 그 같이 파트너로 해서 같이 일합시다. 내가 돈을 좀 댈 테니 하고 해서 큰 수익을 내요. 단기간에. 그리고 수익을 내고 나면은 그 동업자가 대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 고소를 이제 그 합니다. 그 장모 최 씨가. 그리고 동업자는 대부분 이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동업자들이 대부분이 감옥에 간다고요? 예,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이제 100% 장모 최 씨 차지가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취재한 거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3년에 있었던 이 스포츠 센터 그 부동산건을 이제 처음 취재한 거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업자였던 그 정대택 씨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이른바 꾼이었죠. 그러니까 거기 걸려있는 이제 아주 좋은 채권을 왜냐하면 그 부동산이 한번 망하면은 여러 가지 근저당 채권들이 거기 달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뭐 다 휴지 조각이지만은 그 중에서 아주 그야말로 짭짤한 채권이 있었는데 이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동업자가. 그런 내용들은 일반인들이라든가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거 아닌가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업자가 그걸 알고 종잣돈을 좀 투자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최 회장이 그때 같이 동업을 하자. 내가 종잣돈을 투자할 테니 해서 그래서 5달 만에 52억을 실제로 남기거든요. 5달 만에 52억을 벌 수도 있습니까? 그것도 2003년에. 뭐 합법적입니다. 뭐 세금도 그거는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공매로 이제 받은 거는. 그런데 그때 정대택 씨가 52억을 벌어서 26억씩 이제 나누기로 했는데. 동업이니까 둘이 나눠 가져가야 되겠죠. 물론 돈을 댄 사람은 이제 그 최 회장이고 장모 최 씨고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정대택 씨고 그래서 약정을 했다고 해요. 약정서로 서로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26억씩 나누면 됐는데 그 약정서가 이제 자의해서 장모 최 씨가 내가 자의적으로 찍은 게 아니고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찍었다. 그러니 이건 무효다라고 강요 협박죄로 이제 형사소송을 겁니다. 그 정대택 씨를. 그래서 정대택 씨가 감옥에 갑니다. 최 회장이 승소를 하고 그 수익 52억은 전부 이제 최 회장 차지가 되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때 그러면은
아니 약정서도 서로 찍었다는데 그게 강요죄라는 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건 좀 의아한 상황이 아니겠어요? 결정적 승소를 결정적인 게 이제 법무사가 그때 입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일종의 공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약정서를 찍을 때 법무사가 들어와서 이건 내가 확인하겠습니다라고. 그렇죠. 반반씩 나눈다는 약정서를 이제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네. 재판에서 이 법무사가 그게 그 약정서가 그 합의해서 찍은 게 아니고 강요가 있었다라고 최 회장의 주장과 일치하네요.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심 재판에서 최 회장이 이겼어요. 그래서 네. 정대택 씨는 당신 지금 강요 협박했으니까는 강요죄 해서 징역형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2심에서 그게 반전이 일어났거든요. 법무사가 진술을 바꿨어요. 법무사가? 네. 자기가 그 강요가 있었다고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거는 그 당시에 자기가 돈을 받고 위증을 한 거다. 위증을 인정하면서까지 2심에서 번복을 했단 본인이 말입니까? 자백을 했어요. 본인이 내가 위증한 거다. 근데 왜 위증을 했느냐. 네. 돈을 받았다. 그럼 얼마를 받았느냐. 그 장모 최 씨한테 현금 일단 2억 원이 이제 수표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가락동에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원래는 이제 그 김건희 씨 윤 총장의 부인. 근데 예전에는 이름이 김건희가 아니고 개명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김명신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 아파트 소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 한 3억이 조금 넘었다는데 네. 그 아파트하고 현금 2억 해서 한 5억 조금 받기로. 넘고. 받았어요 실제로. 실제로? 네, 등기도 다 넘어갔으니까. 5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위증했다고 2심에서 진술을 이 법무사가 바꿨느냐. 원래는 13억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대택 씨한테 주려는 26억의 절반을 당신한테 법무사한테 줄 테니 위증을 좀 해달라. 그러면 재판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최 회장이 돈을 줬기 때문에 그걸 믿었는데 13억이 아니고 5억만 주고 이제 끝내자고 하니 좀 분했겠죠. 그리고 또 5억도 큰 돈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거는 정대택 씨가 그 법무사 고향 친구였다고 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했다는 이제 그 양심의 가책도 좀 있었겠죠. 변호사 말에 따르면은 매일매일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해요. 그래서 2심에서 내가 위증했다고 하니 1심 판결이 이제 뒤집어질 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2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건이 거기서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의 그 주된 그 핵심도 그 부분을 2심의 판결에 대해서 그 법무사가 위증했다고 하니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 벌 받겠다. 죄를 지었다. 위증죄로 나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달라 했는데 검찰이 구속을 합니다. 그리고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죄명이 위증죄가 아니고 엉뚱하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었거든요. 법무사라면서요. 그러니까 법무사인데 변호사도 아닌데 법률적인 자문을 돈을 받고 해줬다. 뭐 이거는 물론 위법은 위법입니다. 근데 법무사가 나는 그게 법률적인 자문을 해준 게 아니고 그 돈이 위증의 대가로 내가 거짓말하는 대가로 다 돈을 받은 거지 내가 무슨 변호사 그 법률 자문을 해주겠느냐. 그리고 상식적으로 일개 법무사인 자기한테 쟁쟁한 변호사들을 놔두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데 나한테 5억씩이나 줄 이유가 있겠느냐. 그게 상식에 부합하느냐. 억울했던 거예요. 근데 검찰이 끝까지 그 법무사를 위증죄로 기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소라는 게 재판에 넘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재판을 넘겨서 그 법무사도 2년 실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2년을 있다 나와요. 이례적인 건데 왜 검찰은 그러면은 위증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답니까? 위증죄로 걸면은 재판에 넘기면 1심의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1심을 다시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으로 넘긴 거죠. 그래서 그 법무사는 구속돼서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중간에도 계속 검사장과 판사에게 계속 탄원서를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보냅니다. 나를 왜 엉뚱하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나 죄를 받겠다. 그리고 위증죄가 형량이 더 세거든요. 그러니 위증죄로 내가 친구를 돈 때문에 배신했으니 위증죄로 나를 갖다 재판에 좀 넘겨달라. 변호사법 위반 이게 말이 되느냐. 검찰이 굳이 내가 자백을 이렇게 하는데도 변호사법 위반으로다가 넘기려는 이유가 뻔하지 않느냐 했는데 검찰이 그걸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2심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2심뿐만이 아니고 3심도 그
그 법무사의 위증은 아예 다루질 못했죠. 왜냐하면 재판에 넘어가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2심의 그 항소심에서는 이 변호사는 이 법무사는 네. 진술이 바뀌었으니 신빙성이 없다라고 예. 해서 그냥 1심의 판결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3심까지도 다 대법 판결까지도 해서 그 이미 확정된 판결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건이 거기서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법무사가 어쨌든 그 항소는 안 했습니다. 자기가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2년 선고를 받은 거에 대해서. 예. 그 왜였느냐. 어쨌든 사건이 이렇게 되는 거 보니 검찰이 자기를 끝까지 기소를 안 하는 거 보니 네. 내가 더 이상 해봤자 문제 이게 안 되겠구나. 예. 대신 2억 받고 아파트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라도 좀 지키면 어떨까라는 2년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제 추정입니다. 예. 그런데 그 장모 최 씨가 그걸 또 다시 소송을 겁니다. 그 빌려준 거였으니 돌려달라라고 해서 법원이 현금 2억은 빌려준 거가 이게 애매모호하니 돌려줄 필요 없지만 아파트는 다시 돌려줘라 해서 아파트는 다시 이제 뺏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법무사가 사실 좀 많이 뭐 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소하고 2년 형을 살고 출소하고 나와서 다시 또 경찰서도 찾아가고 해서 내가 다시 또 죄를 물어달라 나한테 한 번 그 같은 죄로도 살았지만은 네. 내가 너무 억울하다 하지만은 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암으로 죽습니다. 예. 사건이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 또 반전이 있습니다. 예. 3심까지 다 끝났는데 한참 시간이 흐른 게 2014년 이때쯤에서 그 당시에 막 그 정대택 씨가 2004년 5년 이때 1심 2심 막 소송을 벌이는 기관에 네. 장모 최 씨가 미국에 있는 누구한테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그 외환 송금증이 발견된 거예요. 네. 이게 누구한테 보낸 거냐. 당시에 그 검찰 고위 간부의 그 부인이 미국에서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 자녀 둘과 함께 그 부인한테 송금을 한 거예요. 예. 이 장모 최 씨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장모 최 씨가 그럼 그 양 전 검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검찰 고위 간부가 이게 사건이 너무 복잡한데요. 이게? 복잡하죠. 그런데 예. 뭐 제가 최대한 추격을 하겠습니다. 예. 왜 돈을 보냈느냐? 보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재판이 한창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그 양정 검사라는 검찰 고위 간부와 또 최 씨 모녀 그러니까 최 회장과 그 김건희 씨 이렇게 같이 유럽 여행을 열흘간 갔다는 거예요. 네. 이 여행 경비도 그럼 다 최 회장이 됐을 테니 이것도 다 뇌물이다. 뭐에 대한 검찰이 기소를 안 하고 이렇게 검찰의 수사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알겠습니다. 뇌물이다라고 이제 걸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검찰 고위 간부를 그래서 만났어요. 사실. 네네 확인했고요. 예. 했더니만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특활비 얘기도 나왔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돈을 보낸 거는 최 회장이 그 윤 총장 검찰총장의 이제 그 나중에 장모가 됐지만은 최 회장이 보냈는데 자기는 최 회장한테 부탁한 게 아니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제이슨이라는 벤처 사업가가 있었는데 벤처 사업가를 통해서 최 회장과 김건희 씨를 몇 번 만났대요. 그래서 같이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서 밥도 먹고 그랬었는데 제이슨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제이슨이 또라는 사람이 또 따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실제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 검찰 고위 간부의 이 해명이니까 그 사람이 한테 부탁을 했는데 왜 그게 최 회장 돈이 자기 아내한테 갔는지 그거는 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어떤 동업자와 일을 하면 항상 어떤 일정적인 패턴들이 나왔고 예. 그 결과는 항상 최 회장 쪽으로 소송이 이기게 되는 상황들이 나와버렸고 여기에는 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그 물리력이나 영향력 같은 것들이 개입되지 않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사교육청에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예. 뭐 이게 사실 윤석열 총장이야 뭐 2012년도에 결혼했으니까 결혼 전의 일이네요. 결혼 전의 일이지만 소송 그 이후에도 뭐 계속 있었지만 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하겠느냐. 사실 검찰의 가장 큰 힘은 말이죠. 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큰 힘도 나오지만은 더 큰 힘은 네. 죄가 있어도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는 네.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버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힘이. 전관 변호사 중에서 가장 그야말로 수임료가 비싼 전관 변호사는 판사가 아니에요. 네. 검찰 출신, 그것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면은 재판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아예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네. 재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법무사가 자기가 자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누군가 검찰의 그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네. 그 권력을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라는 네. 걸 저는 좀 말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부당한 행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무소불위의 권력 같은 것들을 감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검찰 내부의 뭐 감사라든가 이런 감찰 기관들 아니면 이제 공수처법도 새롭게 이제 그렇죠. 뭐 7월에 출범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고 그게 좀 묻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의 가장 큰 힘은 네. 기소권 독점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도 바로 그거고요. 예. 여기서 모든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많이 좀 전파가 되고는 있는데 이 윤석열 장모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 기소가 이미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기소가 된 거는 성남의 이제 땅 MBC에서 보도한 그 성남의 도촌 땅을 이제 그 거래하면서 은행 잔고를 350억을 갖다가 없는 데 있다고 위조한 거로 다 기소가 된 거거든요. 예. 뭐 그것도 문제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도 지금 뭐 한 7건이 됩니다. 지금 네. 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그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은 뭐 재판이 돼야겠죠. 다시 수사가 돼야겠죠. 예. 홍사훈 기자께서도 지금 추가 취재 같은 거 계획하고 계세요? 해야겠죠. 예. 뭐 제가 어쨌든 이 부분을 처음에 그 발을 담궈 놓은 이상 어쨌든 이 부분에서 아직 좀 더 여러 가지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더 확인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것들을 간략하게 뭐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더 확인해야 될 점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부인이 어느 정도나 이제 이 사건에 개입이 됐었느냐. 윤석열 총장의 부인. 그렇죠. 김건희 씨가.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김건희 씨 소유였었고 법무사에 줬다는 아파트가. 그리고 또 김건희 씨가 실제로 법무사한테 그 5억 갖고 안 되겠다고 하니 1억 원을 들고 또 갑니다. 1억 원은 법무사가 받지를 않아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송문방님. 정말 판검사들이 일부 사건을 처리하는 걸 보면 유검무죄, 유판무죄입니다. 허탈합니다. 3460님 시사기획창 봤습니다.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요? 엉뚱한 이유로 감옥에 간 건가요? 검찰개혁, 공수처는 필수입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시사기획창 유검무죄 17년의 소송 취재한 KBS 홍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교통상황 확인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희 리포터입니다. 네, 이 시각